자, 시작을 하죠. 자, 이번 시간부터 복수해석학을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5, 6월 강의에는 복수해석학, 선형대수학, 확률통계, 이산수학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죠. 자, 5, 6월 달에 개설되는 과목을 전부 제가 마스터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미분기하를 수강하신 분들은 설명을 드렸지만, 자,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하자라는 것이죠. 자, 이 장점은 분명히 한 번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이중으로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복수해석학,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확률통계는 흔히 우리가 기타 과목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정수로는 대수학에 포함시키고요. 자, 미적분학은 해석학에 포함시키고 난다면, 자, 이제 우리가 흔히 기타 과목이라고 부르는 과목이에요. 자, 기타 과목이라고 부를 때에는 이유가 있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과목들은 해석학이나 대수학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투자하는 시간이 작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복수해석학은 코시리만 방정 시간이면 코시적 분공식의 응용. 자, 이런 식으로 딱 범위를 딱 정해놓고 그런 부분을 좁혀서 공부하는 것이 기타 과목이라고 부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등한시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강의한 경험으로 본다면 이 기타 과목이라고 부른 여기에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일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 4개의 과목 전부 다 항상 출제되는 범위에서만 출제되는 일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4개 중에 한 과목 정도는 튀어요. 예전에 출제되지 않던 게 갑자기 출제가 돼요. 자, 한 과목이 갑자기 튀는 부분에 문제가 났다는 얘기는 흔히 그냥 기타 과목이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이런 과목들이 생각보다 중요할 때가 있고요. 자,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얘기,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공부한다면 남들이 공부하지 않는 부분,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동안 좀 적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몇 개를 투자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몇 부분을 찍어서 추가로 공부를 해두는 것이 분명히 전략상 유리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2014년 임용시험에서는 자, 논술형 10점짜리 문제 어떤 게 출제가 됐어요? 복수해석학이랑 선형대수 두 개를 결합해서 논술형 10점짜리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여태까지는 경향이 달랐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논술형 10점짜리 문제에서 점수를 받은 사람은 합격하고요. 받지 못한 사람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임용시험. 자, 이 4개의 기타 과목이 전부 다 평이하게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다. 한 과목 정도는 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4개의 과목을 전부 다 깊이 공부할 수는 없어요.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부르는 거죠. 4개 중에 한두 과목 정도는 조금 찍어서 그 중에서도 몇 부분에는 자, 출제가 확률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추가로 공부를 해두는 것이 분명히 전략상 우리가 택해야 되는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관점으로 좀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특히 처음에 강의하는 복수해석학이랑 선형대수학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자, 굉장히 많은 과목에 관련돼 있어요. 복수해석학은 자, 이제 특히 복수해석학은 제가 강의를 할 때 다른 과목이랑 연계성을 자꾸 몇 부분을 건드려 드릴 거예요. 대수학이랑 관계되는 부분, 해석학이랑 관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강의할 때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언제 어디서 틀지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또 하나, 선형대수학은 수학이 기초예요. 어느 과목에서 언제 쓸지 모르는 게 선형대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의 기초라는 의미에서 이 2개의 과목을 잘 공부해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4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자, 사실 굉장히 긴 강의예요. 5, 6월 강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2달에 모든 걸 끝낼 수가 없어요. 자, 복수해석학만 하더라도 자, 지금 현재 오전에 미분기하를 강의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강의하기가 힘들거든요. 3시간씩 강의한다면 한 달 꼬박 걸려야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를 겨우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선형대수도 거의 그 정도. 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긴 강의이기 때문에 자, 직강 2개월을 마치고요. 자, 2개월 동안 어떻게 하든 복수해석하고 선대를 마칠 생각으로 있어요. 자, 이제 미분기하가 한 6주 과정이기 때문에 미분기하 끝나고 나면 좀 강의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자, 2개월 직강 동안에 복수해석학 선대의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나머지 이산수학이랑 확률통계는
제가 인강으로 따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보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강의이기 때문에 한 현재 예상으로는 총 약 12주 정도, 3달 정도 걸릴 거로 생각을 해요.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강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건 아무튼 끝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자, 이제 복수 해석학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복수 해석학은 아까도 말했지만 대수학, 해석학, 특히 다변수 해석학이랑 걸치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자, 그동안 복수 해석학에서만 문제가 나온다면 코시-리만 방정식이나 뭐죠? 코시 적분 공식의 응용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문제 수가 대폭 줄었어요. 과목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배점을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복수 해석학은 대수학이랑 걸쳐서, 해석학이랑 걸쳐서 같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이 흔히 공부하는 부분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목을 넓혀서 공부하는 것이 분명히 유리하기 때문에, 자, 문제풀이반에서는 복수해석학으로 좁혀서 문제를 풀겠지만 기본 이론반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응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관점을 넓혀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1장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복소수를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복수 해석학은 사실은 다변수 해석학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R2에서 R2로 가는 다변수 해석학하고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 부분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R2에서의 해석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R2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실선형 공간 R2는 자, 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부분 공간 R+0, 우리 실수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실수랑 동형인 체가 되어버리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R2에 곱하기를 새로 정의할 거예요. 곱하기를 새로 정의해서 이것이 무엇이 되도록 실수를 부분체로 갖는, 다시 말해서 실수의 확대체가 되도록 곱하기를 정의해 보고 싶어요. 자, 일단 어떤 곱하기를 주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곱하기가 완성이 되면 R2랑 무엇으로 다르죠? 대수적인 구조가 달라요. 곱하기가 다른 거예요. 자, R2에서는 곱하기를 어떻게 쓰나요, 우리? 환으로 볼 때. 자, R2의 곱하기는 자, 우리 이런 곱하기죠. A. 환으로 본다면 직적이니까 환 R과 환 R의 직적이죠. AB 곱하기 CD에 굳이 곱하기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AC, B로 정의해야 돼요. 굳이 곱하기를 정의한다면 저렇게 정의하는데, 자, 이게 좋은 곱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학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자, 대수학에서 우리 R 환이죠? R도 환이에요. 두 개의 환의 직적은 곱하기를 어떻게 약속해요? 이렇게 약속하는 게 대수학에서의 곱하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곱하기를 정의하면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해석학에서는 이거 쓰지 않죠. 해석학에서는 R2에다가 환의 구조를 보지 않고 무엇으로만 쳐다봐요? 선형 공간의 구조로만 쳐다봐요. 스칼러 것만 생각하고 이 곱하기를 안 쓴다고요. 자, 따라서 여기다가 이 곱하기가 아닌 새로운 곱하기를 줘서 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대수학적으로 다른 집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복소수 C는 R2랑 어떤 걸 볼 때는 동형이라고 우리가 불러버려요. 어떤 걸 볼 때는 동형이 아니라고 불러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면서 동형이다, 동형이 아니다가 우리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꼭 명심해 두세요. 그리고 곱하기를 생각한다면 R2하고 복소수는 뭐가 아니에요? 동형이 아니에요. 근데 곱하기를 안 볼 거예요. 처음부터 곱하기 관심 없어요. 더하기만 관심 있고요. 위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R2랑 복소수는 뭐죠? 동형이에요. 그때는 복소수를 R2랑 동형으로 다루고 있고요. 곱하기를 사용하게 되는 순간 그때는 뭐예요? 이제 동형이 아니라고 부르고 구별하게 쓰는 거예요. 앞으로 이 관점을 유지할 거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환 두 개의 직적으로서 곱하기를 정의해주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영인자가 있어요. 영인자가 있는 곱셈은 절대로 좋은 곱셈이 아니죠. 그래서 해석학에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에서도 R2의 다변수 해석학을 쓸 때는 곱하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곱하기를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덧셈분 R2에다가 두 개의 곱하기를 x1, y1, x2, y2의 곱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자 이거는 일반적인 R2 연산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돼요? 체가 되는 곱하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단위원이 1, 0이 되고요. x, y의 여건이 이렇게 된다는 건 계산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굳이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복수수가 되어버려요. 이게 체가 되어버려요. 자 따라서 뭐랑 구별을 해야 되죠? R2랑 구별하기 위해서 C라고 쓰겠어요. 자 C라고 쓸 때 R2랑 구별할 때는 무엇을 고려할 때 구별이 돼요? 곱하기를 고려할 때는 구별이 되지만 곱하기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더하기 똑같고요. 우리 실수를 곱하는 스칼라곱 똑같고요. 위상도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관점을 유지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집합을 C라고 쓰기로 하고요. 자 곱셈이 된 단위원 1, 0을 1이라고 쓰고요. 0, 1을 i라고 쓰게 되면 자 i의 제곱은 자 이제 x, y는 x배의 1, 0 더하기 y배의 0, 1 스칼라곱의 1차가로 쓸 수 있죠. 자 뭐죠? x 곱하기 1 더하기 y배의 i x 더하기 y, i로 쓸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요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자, i 제곱이 뭐가 되죠? 0,1의 제곱이 되고 요기측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죠. 1, 0을 1이라고 썼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니까 자 이제 i가 바로 무엇이에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들어와 버려요. 여기 계산은 제가 생략했지만 여러분이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복소수는요. 그래서 자체로 체예요. 그리고 R2랑 곱하기만 쳐다보자면 R2랑 동형인 구조를 갖고 있죠. 자, 덧셈과 스칼라가 본다면 우리 R7 선형 공간이 되고요. 자, 이제 1, 0과 0, 1이 R2의 기저가 되죠. 표준 기저예요. 자, 그걸 다시 써버리면죠. 1과 i가 뭐가 돼요? 실선형 공간으로서 복소수의 기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복소수는 실선형 공간으로 몇 차원 선형 공간이에요? 2차원 선형 공간이에요. 자, 그런데 스칼라체를 실수가 아닌 무엇으로 바꿔요? 복소수로 바꿔버리면 복소수체는 몇 차원 선형 공간이죠? 1차원 선형 공간. 스칼라체가 복소수체인 1차원 선형 공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소수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한데 첫 번째, 곱하기를 빼고 R2하고 스칼라것만 본다면 실선형 공간으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곱하기를 추가하면 체가 돼요. 그 순간에 복소수체를 갖는 1차원 복소수 선형 공간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봅시다. 실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과목에서는 우리 주로 실수에 관심을 갖고 있죠. 자 실수는 대수학적으로 체고요. 1차원 실선형 공간이 되어버려요. 자 다변수 해석학은 우리 Rn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n이 2 이상일 때. n이 2 이상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체는 아니에요. 실선형 공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복수 해석학이 다루는 C라고 하는 건 R2하고 동형인 실선형 공간이지만 곱하기를 정해서 뭐로 만들었죠? 체로 만들었죠. 2차원 실선형 공간이지만 자 복수선형 공간도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스칼라체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실수를 스칼라체로 가질 때는 2차원, 복수를 스칼라체로 가질 때는 1차원. 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R2랑 굉장히 비슷해요. 완비적 거리 공간이고요. 자 극한과 연속에 관해서는 거의 다변수 해석학이랑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다변수 해석학하고 복수 해석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변수 해석학에서는 무엇을 하지 못해요? 나눗셈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복수 해석학에서는 뭘 할 수 있죠? 나눗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별것 아닌 것 같은 대수적인 차이지만 이것 때문에 해석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다변수 해석학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나눗셈을 복수 해석학에는 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하는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이 복수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 이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복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정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뭐 그게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간단히 넘어갑시다. 실수 x, y에 대해서 x 더하기 i, y꼴로 쓰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수를 가지고 만든 것을 복수수라고 쓰고요. 복수수 전체의 집합을 자 이제 우리 복수 평면 또는 복수수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서 이 x를 뭐라고 부르죠? 복수수의 실수 부분. y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허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주의할 것
복소수의 허수 부분은 실수예요. 복소수의 허수 부분은 말만 허수 부분이지 여기다 i를 곱해서 허수가 되는 거죠. y만 따진다면 뭐죠? 실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대수학적인 구조가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우리 조금씩 공부할 거예요. 자, 일단은 복소수하고 R2 사이에 x 더하기 iy랑 x, y를 대응을 주는 것은 1대1 대응이 되는 건 명백해요. 전단사 함수죠. 전단사 함수예요. 이 1대1 대응을 우리 더하기만 본다면 뭐가 돼요? 군동형 사상이에요. 자, 우리 선형 사상의 입장으로 본다면 뭐죠? 선형 동형 사상이에요. 자, 그리고 아직 거리 얘기는 안 했지만 거리가 똑같이 되는 걸 보이고 나면 위상 동형 사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곱하기를 빼고 나면 두 개는 R2와 복소수는 차이가 없어요. 위상적으로 똑같고요. 덧셈 군에 대해서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요. 선형 공간으로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두 개가 차이 나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무엇밖에 없어요? 곱하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 전에 봤던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복소수에서 어디로 보내는 함수예요? 실수로 보내는 함수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형이에요. R2에서 어디로 보내는? R로 보내는 파이1이라고 하는 사형이죠. 그래서 x 더하기 iy를 x로 대응해주는 함수는 x, y를 x로 대응해주는 파이1이라고 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에서 곱하기를 빼지 않고 본다면 이 파이1이라는 함수는 덧셈 군 준동형 사상이에요. 맞죠? 덧셈 군에서 덧셈 군으로 보는 전사 준동형 사상. 자, 실선형 공간에서 실선형 공간으로 보는 선형 변환이에요. 연속 함수고요. 열린 함수고 닫힌 함수는 아니다. 이거 위상수학에서 공부했던 거죠. 위상수학 얘기를 여기서 길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파이1이 닫힌 함수가 아니라는 것 기출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허수 부분으로 보낸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는 자, 이제 R2에서 R로 보내는 역시 사형인데 뭐에 해당되는 거죠? 파이2라고 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 역시 전사 덧셈 군준동형 사상, 전사 실선형 변환, 연속함수, 열린함수, 닫힌함수는 아닌 것. 자, 이 리얼 파트로 보내는 이 함수의 커널이 바로 뭐가 되죠? 자, IR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수축이라고 부르는 것들. 자, 이건 자, 부분체는 아니지만 우리 덧셈 군으로 본다면 덧셈의 부분군이 돼요. 맞죠? 덧셈 부분군. 그 다음에 부분 공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선형 공간으로 부분 공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커널의 이미지도 마찬가지.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 이미지는 복소수의 허수 부분은 절대로 복소수가 아닌 실수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대수학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대수학 시간에 우리가 할 얘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공부하면서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겠어요. 복소수체는 자, 실수에서 기하학다항식 x제곱 더하기 1의 근을 갖는 확대체가 되어버리죠. x제곱 더하기는 무엇의 극소다항식인가요? i의 극소다항식. i의 극소다항식의 근을 갖는 확대체. 실수개수를 갖는 다항식환을 x제곱 플러스 1이 생성하는 주의대화를 법으로 만든 인여환하고 동형이에요. 자, 대수학 부분을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대수학을 공부하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에다 무엇을 추가하는 확대체인가요? i를 추가하는 확대체. 확대체의 차수는 실선형 공간으로 복소수의 차원이죠. 몇 차원이에요? 2차원 선형 공간. 자, 무엇하고 일치해요? 이 극소다항식의 차수랑 일치하죠. 자, 이게 대수학적으로 복소수가 갖는 성질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생각을 Rn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실수는 자체로 체예요. R2는 체가 아니지만 곱하기를 잘 줘서 뭐로 만들 수 있어요? 체로 만들 수 있어요. 자, R3는 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R2랑 똑같이 곱하기를 잘 줘서 뭐로 만들 수 있을까? 체로 만들 수 있을까? R4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수학자들이 당연히 생각을 해봤겠죠. 자, 결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Rn을 체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 n이 1인 경우와 n이 2인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R3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 곱하기를 아무리 잘 주더라도 R3의 덧셈을 유지하면서 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특별한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n이 4일 때는
나눗셈 한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나눗셈 한이란 곱셈에 대한 무엇이 만족이 안 돼요? 교환 법칙이 만족이 안 되는 비가환차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이것마저 불가능해요. 자, n이 4일 때는 어떤 꼴로 쓰냐면 a 더하기 ib 더하기 jc 더하기 kd 꼴로 쓸 거예요. i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j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k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데요. i 곱하기 j는 k, j 곱하기 k는 i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만족되는 수를 만들게 되면 자, 이게 뭐가 돼요? 우리 나눗셈 한이 돼버려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되지 않죠. 하지만 나머지 성질, 곱셈에 대한 단위원이 있고요.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역원을 갖는 성질을 똑같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만들 수 있고요.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해밀턴 수라고 부르는 숫자가 돼버려요. 수학 상식적으로 해밀턴 수가 이런 것이다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정도로 인정을 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정리 1.1.2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 없는 것들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히 설명 없이 계산으로 넘겨가 버리겠어요. 자, 복소수의 역원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복소수의 덧셈의 의미는 자,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R2의 덧셈의 의미랑 똑같죠. 곱셈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덧셈만 쳐다본다면 복소수랑 뭐랑 일치한다고요? R2랑 일치하죠. R2의 덧셈의 의미는 선형 공간, 선형 대수학에서 여러분 배운 덧셈의 의미랑 똑같아요. G1을 자, 우리 뭐로 볼 수 있어요? 복소수 G1은 벡터로 볼 수 있어요. 원점에서 G1까지는 벡터로 볼 수 있죠. G2도 마찬가지 벡터로 볼 수 있어요. G1 더하기 G2는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평행사변형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소수의 덧셈에 대한 의미는 선형 공간에서 우리가 다루는 의미랑 똑같고요. 자, 이제 곱셈에 대한 의미는 이제 선형 공간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죠. 나중에 우리가 극형식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덧셈만 쳐다본다면 R2는 복소수랑 구별할 필요가 없는 집합이 된다. 그래서 덧셈은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함수,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는 함수를 도입을 하죠. 자, 이거는 복수 해석학에서 중요하지만 대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되어버려요. 자,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바꾸는 함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불러요. x 더하기 iy를 x 빼기 iy로 부르는 함수 위에 발을 붙이죠. 자, 파이라는 함수를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보내는 함수인데요. 파의 질을 g 바로 주는 이 함수를 주겠어요. 자, 그럼 기하학적인 의미가 뭔지 봅시다. 기하학적 의미는 허수 부분을 반드 마이너스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자, 뭐에 대한 대칭이동이에요? 실수축에 대한 대칭이동. 실수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니까 무슨 변환이죠? 합동변환이에요. 그냥 대칭이동만 시키면 끝나요. 그래서 거리나 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합동변환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방향이 뒤집혀요. 자, 여러분이 흔히 복수 해석학을 공부할 때 이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이 방향성도 같이 고려해두면 굉장히 편리해지니까 이 방향성도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방향이 뒤집힌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우스개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죠? R2의 우스개는 첫 번째 기본 방향에서 두 번째 기본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X축, Y축 방향을 그렸을 때 첫 번째가 X축이죠. X축에서 Y축으로 가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방향에서 두 번째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무엇이 되버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우수개, 부호를 플러스로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방향에서 두 번째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좌수개라고 부르고 부호를 마이너스를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봅시다. 우리 제일 처음에 요 현재 X축 방향의 1, I를 G바로 보내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버리죠. 첫 번째 방향이 두 번째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방향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방향이 뒤집힌다, 방향을 반전한다. 자, 오리엔테이션 리버스라고 부를 거예요. 방향이 반전이 되는 것이 G바라고 하는 함수의 특징이에요. 자, 방향이 반전이 된다는 걸 다른 관점으로 쳐다봅시다. 자, 이렇게 실수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자, 선형대수학을 써볼까요? 행렬로 표현하면 이 행렬이 바로 실수축에 대한 대칭이동이죠. 자, 아까 말했지만 복수해석학은 굉장히 많은 과목이랑 연결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본 이론 시간에는 여러 가지 관점을 제가 추가를 해서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문제풀이반에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자, 문제풀이반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소수로 제한해서 문제를 풀겠지만
자,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는 이런 관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기억만 해두세요. 나중에 이런 관점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은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은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제가 설명하는 데까지 정도까지만 들어가시면 충분해요. 자, 선형 변환으로 본다면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행렬식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인 직교 행렬이에요. 자, 직교 행렬이라는 얘기 무슨 뜻인가요? 기하학적으로 합동 변환이라는 뜻이에요. 각과 길이를 바꾸지 않아요. 정규 직교 기조가 정규 직교 기조로 갔죠? 자, 따라서 각과 길이를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합동 변환이 직교 행렬. 그런데 직교 행렬의 행렬식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행렬식이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우수계가 우수계로 왔다는 뜻이에요.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우수계가 좌수계로 바뀌었다는 뜻이 되버려요. 그래서 G바라고 하는 켤레복소수를 선형 변환으로 본다면 요 선형 변환이고요.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은 직교 행렬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전부 다 하나의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로 쫙 자연스럽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관점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예요.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봅시다. 자, 1번, 2번을 보겠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이걸 관점을 달리해 봅시다. 켤레복소수는 더하기를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자, 이제 파이라고 써볼까요? 파이의 G1 더하기 G2는 뭐가 돼요? 파이의 G1 더하기 파이의 G2가 된다는 말이 되어버리죠. 파이가 무엇을 보존한 함수가 되어버려요? 덧셈을 보존하는 함수다. 파이의 G1 곱하기 G2가 무엇이 된다? 파이의 G1, 파이의 G2가 된다. 곱하기를 보존하는 함수다. 다시 말해서 1번, 2번을 합치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켤레복소수를 주는 함수는 환준동형 사상이다. 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건 복소수체에서 어디로 보내는? 복소수체로 보내는 환준동형 사상인데 전단사 함수죠. 좀 전에 봤지만 전단사 이미 알고 있어요. 대칭이동이거든요. 전단사 함수니까 뭐가 돼요? 환동형 사상. 체니까 체에서 체로 가는 뭐죠? 동형 사상이에요. 그런데 실수축에다가 켤레복소수 붙여봐야 뭐죠? 자기 자신. 무엇을 고정하는? 실수를 고정하는 복소수체에서 어디로 보내는? 복소수체로 보내는 동형 사상이 된다. 자기 동형 사상이 된다. 자, 갈로아군 이야기로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이 켤레복소수를 주는 함수가 갈로아군의 원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고정하는? 실수를 고정하는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자기 동형수상군의 원소이다. 자, 지바에 지바를 두 번 해주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너무나 당연해요. 대칭이동이니까 제자리로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행렬로 볼까요? 이 행렬 제곱하면 뭐가 돼요? 단위 행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행렬로 보든 대칭이동으로 보든 우리 이 결과 맞춰가 된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파이가 이제 선형 군의 입장에 본다면 이 파이는 자기 동형수상군의 원소죠. 합성함수를 2학 연산으로 군이 돼요. 그 파이의 위수가 몇이다? 2다. 라고 하는 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파이의 합성함수 파이는 항등수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식. 자,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주는 계산은 2분의 G 더하기 G바. 계산해주면 당연히 만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허수 부분은 2i분의 G 빼기 G바가 허수 부분이 만들어지는 계산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G바가 G가 될 필요충분 조건은 G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설명들이 거의 다 들어있죠. 이 파이라는 함수, G바로 주는 함수는 실수를 고정하는 복소수의 자기동형수상이고, 자, 이제 위수가 몇 자리다? 2자리 함수이다. 자, 우리는 복소수의 확대체의 차수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2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거 실수가 우리 갈로 확대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갈로아군의 위수가 몇이에요? 2. 따라서 이 파이가 바로 무엇이요? 갈로아군을 생성하는 생성원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 얘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잘 쓸 것.
함수 f가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이에요. 함수 f가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이라면, 자, G0가 이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의 근이라면, 자, G0의 바도 여전히 뭐가 돼요? 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0바는 0이죠? 자, 요 FG0는 0이에요. 근이니까 0의 바예요. 자, 다항식이니까 어떤 꼴이에요? 실수 곱하기 x의 곱셈과 더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죠. 바를 붙이는 건 전부 다 따로따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어 버리면, 자, 이게 무엇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FG0의 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계산은 나중에 문제풀이반에서 한번 비슷하게 계산을 제가 써드렸으니까 그때 보도록 할 거고요. 따라서 G0가 근이면 G0 바도 근이 된다. 단, 잊지 마세요. 계수가 무엇이 돼야 돼요? 실수계수가 돼야 돼요. 계수가 실수계수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것, 이런 걸 대충 기억하고 있다가 결과만 막 써버리는 거예요. 계수가 실수계수인 다항식일 때는 G0가 근이면 G0 바도 근이다. 계수가 실수계수가 아니고 복수수계수라면 전혀 알 수 없다. 잊지 마시고요.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자, 복수수의 절대값 다 잘 알고 있죠? 복수수 G의 절대값은, 자,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이게 무엇의 노음하고 일치해요? X, Y의 노음하고 일치하죠. 우리가 R2를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르는 노음 공간이죠. 유클리드 노음과 일치하는 계산 결과가 되어버려요. 자, 우리는 이 복수수의 절대값이 거리를 유도해요. 두 개의 복수 사이의 거리 생각하면 되죠. G 빼기 W의 절대값. 자, R2의 이 노음이 무엇을 만들죠? 거리를 만들어내죠. 유클리드 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자, 복수수의 절대값하고 R2의 노음이 똑같다는 얘기는 만들어내는 거리가 뭐예요? 똑같은 거리를 만들어낸다예요.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 거리가 생성하는 위상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이 대응, 이 1대1 대응은 위상 동형사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상 동형 플러스 거리가 똑같으니까 뭐도 보존하죠? 합동변환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복수수가 완비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뭐 나중에 좀 이따가 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설명할까요? 이건 나중에 수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추가로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완비적인 공간이라는 건 인정을 해두고 씁시다. 완비적인 공간이란 무엇의 뜻이죠?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공간을 완비적인 공간이라고 불러요. 자, 복수수의 수열의 수렴을 말하지 않았어도 수렴을 말할 수 있는 얘기는 뭐죠? 거리 공간으로서 수열이 수렴하는 거예요. 이 거리를 가지고 우리 수열의 수렴성을 말할 수 있죠? 이 거리를 가지고 뭐를 말할 수 있어요? 코시 공간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완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R2가 완비적인 공간인 걸 알고 있거든요. R2가 완비거리 공간인데 복수수는 뭐랑 동형이에요? R2랑 위상 동형이니까 당연히 뭐다? 완비거리 공간이다. 이렇게만 일단 생각을 해둡시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세 개의 체를 알고 있어요. 유리수체, 실수체, 복수수체. 확대체의 관계를 갖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유리수체는 부등식을 쓸 수 있는 순서체예요. 그런데 뭐는 아니죠? 완비적이지는 못해요. 유리수로 만든 코시 수열이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유리수로 어디에 계속 가까이 가는 수열을 만들 수 있어요? 루트 2에 가까이 가는 수열을 만들 수 있죠? 코시 수열이지만 유리수 범위에서는 완비적이지 못해요. 왜? 루트 2가 유리수에 없으니까 유리수 범위에서는 수렴하지 않아요. 유리수는 순서체인데 완비적이지 않아요. 실수는 부등식을 쓸 수 있죠? 자, 순서체예요. 자, 그런데 완비적이에요. 실수와 완비성은 우리 기본적으로 공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복소수는 조금 전에 봤지만 완비적인 체예요. 그런데 복소수는 무엇이 아니에요? 순서체가 아니에요. 복소수에다가 무엇을 주지 못해요? 부등식을 줄 수가 없어요. 복소수에다가는 선형 순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체가 아니다. 그래서 유리수, 실수, 복소수는 자, 확대체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실수가 가장 좋은 순서체이면서 완비적인 체. 복소수체는 자, 순서체가 아닌 성질이 좀 나빠져요. 하지만 복소수는 실수가 갖지 않는 더 중요한 성질을 갖죠. 부등식은 못 쓰지만 더 중요한 성질을 하나 갖고 있어요. 대수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복소수는 대수적으로 닫힌 체예요. 실수는 대수적으로 닫힌 체가 아니에요.
자, 복소수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대수적으로 닫힌 체이다. 무슨 뜻인가요? 복소개수를 갖는 다항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1차식만으로 완전히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이 성질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소수체가 실수체보다 조금 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부등식은 쓰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 단점은 나중에 우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것, 복소수에서는 직접적으로 부등식은 사용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고 부등식을 완전히 못 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부등식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뭔가를 사용해 나가요. 자, 여기 아래는 뭐 당연한 얘기, GN이 코시수열이라는 얘기는 요 각각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코시수열이고요. 자, 뭐에 해당되는 거죠? R2의 리얼 GN, 이미지 GN으로 만드는, 이미지너리 GN으로 만드는 코시수열. R2가 완비적이니까 수렴한다, 이게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수열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절대값의 성질을 봅시다. 역시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성질이에요. 자, 여기에 의미를 조금씩 주죠. 자, G하고 G바, G하고 G바를 곱해주면 뭐가 만들어지죠? G의 절대값 C제곱이 되어버려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 G의 역원이 바로 뭐예요? G의 절대값분의 G바가 된다는 걸 보장해주죠. G가 0이 아니라면 이걸 1로 만들어지면 G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1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건 뭐죠? 1은 G바죠. 당연하게 이 부분이 G에다 곱해서 뭐가 되는 것? 1이 되는 것? G의 역원이 된다. 그래서 G의 역원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 바로 이 식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적었던 식은 바로 이 식을 풀어 쓴 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G1 곱하기 G2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을 곱한 것이고요. G바의 절대값하고 G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해요. 물론 계산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자, 직관적으로 뭐죠? 대칭 이동은 무엇이에요? 합동변환. 거리를 보존하니까 원점으로부터 G까지의 거리랑 원점으로부터 G바까지 거리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같아지는 거고요. 자, 삼각부등식에 만족되는 것, 자, 실수 부분의 절대값보다 자, G의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아요. 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것도 성립이 돼요. 당연히 성립이 되죠.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돼요. 리얼 G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절대값 붙이면 0 이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제가 그래서 이 가운데를 빼고 이 부등식을 쓸 때도 있어요. 저 부등식 당연히 만족이 된다. 허수 부분도 마찬가지죠. 허수 부분보다 뭐가 더 커요?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고요. 이 절대값보다 G의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성질이 당연히 만족이 되고요. 삼각부등식 만족이 되고, 자, 6번 부등식, 자, G1의 절대값 빼기 G2의 절대값 전체의 절대값이 이것 이하가 된다는 것. 자, 이 부등식들은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가장 중요한 부등식들이에요. 자, 4번, 5번은 너무나 명백하고 6번은 문제풀이반에서 간단히 증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5번에 의해서 이 삼각부등식에서 우리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G의 절대값은, G는 리얼 G 더하기 I배 이미지너리 파트의 G죠. 삼각부등식을 쓰면 뭐가 더 크거나 같아져요? 리얼 G의 절대값 더하기 허수분의 절대값 더한 것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부등식을 적용해주면 G의 절대값보다 이게 더 크거나 같다는 것도 얻을 수 있고요.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이에요. 이 부등식에 의해서, R2의 해석하게, 복수 해석학에서는 함수의 극한, 연속, 수열의 극한 이런 부분들은 뭐하고 일치해요? R2랑 결과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보장을 해주게 돼요. 나중에 수열과 함수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복수수의 절대값, 복수수의 실수 부분을 붙이는 것, 허수 부분을 붙이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 함수죠? 복수수에서 실수로 보내는 함수들인데 전부 다 연속 함수들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공변역이 실수, 이 부분은 뭘 쓸 수 있어요? 순서 관계를 쓸 수 있어요. 부등식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복수수 자체에다가는 부등식을 못 써요. 하지만 거기다 뭐를 붙여서 절대값을 붙이거나 실수 부분을 붙이거나 허수 부분을 붙여서 우리는 뭘 쓸 수 있어요? 부등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조건으로 우리는 실수는 순서체라는 걸 이용해서 제한된 조건으로서 우리 부등식을 사용해 나갈 거예요. 자, 이게 또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면 복소수가 실수가 된다는 조건이 만들어 주어졌다면 이게 문제풀이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거 별거 아닌데요. 이걸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이 생각을 안 하면 이상하게 문제가 꼬일 때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를 보죠. 자, 방정식 2 빼기 g분의 1이 g바. 이것의 해가 1밖에 없다는 걸 보일 거예요. 자, 1을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걸 알고 있죠. 1이 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밖에 없다를 어떻게 보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가 뭐냐면 양변에다가 g를 곱하죠. 그러면 왼쪽에 g를 곱한 것은 여기다 g를 곱한 거죠. 그럼 g 곱하기 g바는 실수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g의 절대값 제곱이니까 실수. 이게 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실수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실수라는 얘기죠. 자, 저 부분이 실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따라서 자, 전개해버리면 2g 더하기 2g 빼기 1이죠. 2g 빼기 1이 실수인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이 실수예요. 따라서 2g가 뭐가 돼야 돼요? 실수가 돼야 돼요. 2g가 실수가 되려면 뭐가 돼? g가 뭐가 돼야 돼요? 실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실수가 되기 때문에 g하고 g바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방정식을 이렇게 바꿔 여기를 빼버리고 2 빼기 g분의 1은 g가 된다고 바꿀 수 있다가 된다 버리는 거예요. 실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방정식 2항에서 풀면 되죠. 양변에 g를 곱해서 풀어버리면 g 빼기 1의 제곱 이퀄 0이니까 해는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거를 우리가 사용했다는 거죠. 이거를 찾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도 이거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등장을 할 때가 있으니까 어떤 복소수가 실수가 됐다라는 조건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항상 된다는 장담하지 못해요.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잊지는 말아주세요. 자, 이제 복수 해석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은 우리가 실해석학에서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들이 있어요. 2의 x승, sin x, 코사인 x 같은 굉장히 중요한 함수를 자, 복소수는 무엇의 확대체죠? 실수의 확대체죠. 정의역을 어디까지 확장해보고 싶어요? 실수에 정의된 중요한 함수를 정의역을 복수수 전체로 확장해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정의역을 확장하는 건 무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이렇게 주는 것은 2의 g승을 2의 x승 g 이퀄 x 실수일 때 0 g가 실수가 아닐 때 이렇게 줘도 2의 x승이 정의역을 어디로 확장한 거예요? 복수수로 확장한 거죠. 이렇게 확장하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단순하게 정의역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으로 의미 있는 성질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확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 2의 x승을 정의역을 복수수로 확장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아이디어는 정의역을 복수수로 확장하는데 의미 있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몇 급수를 생각해 볼 거예요. n이 0부터 무한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g의 n승. g자리를 x로 바꿔 써버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죠? 실해석학에서 2의 x승의 몇 급수 전개죠. 몇 급수만 x만 뭐로 바꿔 쓴 거예요? g로 바꿔 쓴 거예요. 자, 나중에 이 몇 급수가 복소수 전체에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보일 거예요. 일단 인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수렴하는 몇 급수는 무엇으로 볼 수 있다? 함수로 볼 수 있다. 해석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본 관점이죠. 이걸 함수로 볼 수 있고요. 이 함수의 특징은 뭐죠? 미분하면 뭐가 돼요? 아직 복수함수의 미분은 정의하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미분해주면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가 돼버려요. 자,
0 더하기 1 더하기 g 더하기 똑같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x의 가장 중요한 성질, 미분하면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함수를 2의 x승의 확장이라고 부를 건데요. 그렇다고 이름을 따로 주는 것보다는 그냥 2의 지승이라고 주는 게 좋겠죠. 굳이 이름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거예요? 2의 지승이라고 써버릴 거예요. 우리가 썼던 2의 x승은 복수 해석하기 2의 지승을 정의역을 어디로 제한한 것이에요? 실수축으로 제한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의 지승은 일단 인정하고 씁시다. 그래서 복수함수에서 2의 지승을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몇 가지를 또 인정합시다. 임의 실수 y에 대해서 우리 몇 급수가 절대 수렴하면 뭐 할 수 있죠? 재배열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뭐가 돼요?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절대 수렴하지 않으면 재배열할 수가 없는데, 자, 우리는 나중에 요 몇 급수가 복수수 전체에서 절대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은 안 하고 언급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증명할 시간은 없어요. 언급만 하겠지만 절대 수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2의 i, y승 정의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배열이 되거든요. 자, 이걸 재배열을 해서 세로 급수 두 개로 분해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짝수차를 따로 모으고요. 홀수차를 따로 모은다면 홀수차의 특징은 뭐를 갖고 있죠? i를 갖고 있고요. 짝수차에는 뭐가 없어요? i가 사라지죠. 자,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4승하면 1, 6승하면 마이너스 1, 8승하면 1. 그래서 i는 짝수승을 해버리면 실수로 와버리고요. 홀수승을 하게 되면 i의 1승은 i, 3승은 마이너스 i, 5승은 다시 i, 7승은 마이너스 i.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자, 이제 짝수 부분만 모아놓는다는 얘기는 i가 없는 부분만 따로 모아놓고요. 홀수차만 따로 모아놓는 얘기는 i가 있는 부분만 따로 모아놓는 뜻이 돼버려요. 이렇게 재배열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장을 받아요. 자, 그러고 났더니, 자, 잘 보세요. y는 실수예요. 자, 이거 실수니까 실수에서의 몇 급수인데 무엇의 몇 급수인가요? 코사인의 몇 급수. 자, y 실수고요. i를 바깥으로 뺐으니까 이 괄호와는 전부 다 실수만 계산이죠. 실수에서의 몇 급수인데 무엇의 몇 급수예요? 사인의 몇 급수. 그래서 2의 i, y승은 코사인 y 더하기 i 배 사인 y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극형식의 기본을 우리가 얻게 됐어요. 자, 우리는 몇 가지를 물론 인정했어요. 2의 지승이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재배열을 해도 된다. 자, 이걸 인정했지만 이 정도는 인정하고 들어가면 충분해 주고요. 자, 그래서 우리 2의 i, y승이 코사인 y 더하기 i 배 사인 y가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식을 얻었고요. 자, 여기다가 y 자리에 파이를 집어넣어 버리면 굉장히 유명한 오일러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2의 i 파이승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오일러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못 느끼겠지만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에요. 10몇 년 전에 전 세계 수학자들한테 앙케이트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 무엇이냐? 거기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는 공식이 바로 이 오일러의 공식이에요. 아름다워 보이나요?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자, 우리 수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들이 있어요. 0, 덧셈에 대한 항등원, 1, 곱셈에 대한 단위원, 파이, 뭐 중요성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알죠? 자, 단위원의 면적, 2, 자, 자연대수 2의 중요성은 수학을 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 i.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5개의 숫자의 조합이에요. 5개의 숫자가 다 따로따로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식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보기에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식. 그래,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몇 급수의 곱. 자, 이거 몇 급수의 곱은 우리 해석하게 했던 코시곱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2의 지승하고 2의 W승을 곱했다는 얘기는 두 개의 몇 급수를 곱하는 거고요. 이 몇 급수의 곱하기를 다항식의 곱하기의 확장으로 보는 게 코시곱이죠. 자, 코시곱에 대한 얘기는 우리 해석학에서 다루는 걸로 넘어가고요. 우리 인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넘어가는 작업은 이항 정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이게 뭐가 돼버리죠? 자, 이게 2의 g 더하기 W승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이 여전히 만족이 돼요? 지수법칙이 여전히 만족이 된다. 자, 복수함수 2의 지승도
지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거 증명 과정은 여러분이 나중에 뭐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증명하라고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의 지승은 굉장히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성질을 다시 한번 뒤에서 따로 공부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극좌표, 극형식을 도입하는 것으로만 들어가겠어요. 자, 이제 R2의 극좌표를 도입을 할 건데요. 자, 작년에는 좌표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제가 해드리고 했지만 굳이 복수해석학 시간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좌표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혹시 필요하다면 카페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넘어가겠어요. 자, 극좌표는 여러분이 R2를 봅시다. R2의 가장 기본적인 좌표계를 두 개를 쓰고 있죠. XY 좌표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교좌표라고 부르는 것. 그 다음 뭘 써요? 극좌표를 쓰고 있죠. 자, 극좌표의 아이디어는 무엇과 무엇으로서 좌표를 쓰자라는 거예요. 기준점을 하나 정하고요. 자, 이제 다른 점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예요? 기준점으로부터 거리하고 방향으로 이름을 붙이죠. 이게 극좌표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하나 정해요. 주로 우리가 뭘 쓸 거예요? 영영을 써요. 기준 방향을 하나 정할 거예요. 주로 뭘 쓰죠? 양의 x축을 써요. 자, 그럼 점에 딱 주어지면 원점으로부터 거리 r과 기준 방향으로부터 각만 알고 있으면 이름이 결정된다. 이렇게 주는 것이 우리 극좌표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자, 이 아이디어로 똑같이 복소수에다가도 이름을 줄 수 있죠. 왜? R2랑 복소수는 위상적으로 합동, 위상적으로 동형이고요. 그 기하학적으로 뭐죠? 동형 똑같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이름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R2의 극좌표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R2의 극좌표를 떠올리면 편리한가요? 여러분 첫인상이 어때요? 귀찮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석학을 하면서 극좌표를 써서 좋은 거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죠? 적분할 때 극좌표를 고치면 적분되는 거. 그거 말고 좋은 점이 있었나요? 별로 없었어요. 극좌표가 귀찮기만 했어요. 자, 귀찮은 이유가 뭐였나 생각해 봅시다. 귀찮은 이유가 이름이 유일하지 않아요. 자, R2에서 R의 세타 더하기 K파이가 전부 다 똑같은 점이에요. 심지어 원점은 자, 여기 R만 0이면 세타가 뭐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원점이죠. 자, 또 하나 있어요. 자, 이제 마이너스 R의 세타 더하기 2K 더하기 1파이. 이것도 같은 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주목합시다. R2의 극좌표하고요. 복소수의 극형식은 사실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R2의 극좌표는 R이 음수일 수가 있어요. 자, 세타는 0인데 R이 음수다. 자, 세타는 0인데 R이 음수라는 얘기는 어디의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세타 반대 방향, 파이 방향의 뜻이에요. 그래서 R2에서는 R을 음수로 쓴 걸 허용을 해요. 근데 복소수의 극형식에서는 R을 음수로 쓰는 걸 허용하지 않고요. R은 항상 무엇 이상으로 쓰고 있어요? 0 이상으로 쓰고 있어요. 요게 딱 하나 차이가 나는 점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을 귀찮게 했던 거예요. 요 점의 이름이 많아요. 이 점을 R 세타라고 부를 수 있지만 R 세타 더하기 2파이로 부를 수 있고요. R의 세타 빼기 2파이로 부를 수도 있고요. 이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귀찮은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이 싫어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단점이 아니고 장점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장점으로 바꿔볼 거고요. 또 복소수로 본다면 더 좋은 장점이 생겨요. 그래서 R2의 극좌표를 그대로 복소수로 가져오는 것을 이제 극형식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복소수 지에 대해서 자, 이제 기준점을 원점, 기준 방향을 양의 실수축으로 놓고서 자,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R을 뭐로 쓸 거예요? G의 절대값. 자, 차이가 나는 게 이거죠. 복소수의 극형식은 R은 항상 무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R은 무엇으로 쓸 거니까? G의 절대값으로 쓸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R2의 미적분학책을 보면 여러분이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 리마송이니 이런 거 그래프를 그릴 때 보면 R이 음수인 경우를 허용하고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이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G는 X 더하기 IY, 자, X가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배 R 사인 세타. R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죠? R로 묶어버리면 R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배 사인 세타. 이게 아까 뭐였나요? 2I 세타승.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복소수의 극형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좌표로 무엇을 사용한 거예요?
극좌표를 사용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소수의 극형식은 R2의 극좌표에 대응되는 좌표인데 단 하나 여기 R은 G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것만 차이가 나고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만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이 부분, 이 세타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복소수의 편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편각이라고 부르고 영의 아규먼트 첫째를 떼서 ARG라고 쓰겠어요. 자, 이 R은 절대값이죠. R은 복소수의 절대값, 세타는 편각. 그런데 이 편각은 유일하지 않다라는 것이 극좌표의 특징이에요. 편각이 유일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편각은 유일하지 않고 세타 더하기 2k파이가 전부 다 편각이 되어버려요. 자, 이게 극형식의 장점이에요. 여러분이 단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점으로 봐줘야 돼요. 자, 이 편각 중에서 범위를 제한합시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 범위로 제한해 있는 편각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주편각이라고 부르고 대문자로 쓰겠어요. 여러분이 복수해석학을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편각보다는 주편각이 더 좋아 보여요. 이유는 뭐죠? 주편각은 유일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편각은 유일하지 않아서 변하거든요. 2파이씩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귀찮아서 여러분이 편각은 귀찮고 주편각은 편하다, 주편각이 편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죠? 수학자의 선택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나중에 수학자가 할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주편각보다는 무엇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돼요? 편각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아줘야 돼요. 솔직히 귀찮긴 해요. 저도 이걸 편각을 쓰는 게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사실 계산을 편각을 가지고 하려다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 벌어져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 자체는 편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극좌표가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단점엔 장점으로 볼 거고요. 첫 번째 장점은 이미 알고 있지만 적분의 계산에서 필낸 점을 알고 있어요. 이건 뭐 미적분학 계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미분계랑 비슷하지만 이 점을 R세타라고 부를 때랑 R세타 더하기 2파이로 부를 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세타를 한 번 돌아온 것을 세타 더하기 2파이는 뭐죠? 한 바퀴를 더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세타 빼기 2파이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현재 이 점의 위치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닭가함수란 개념을 다룰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자, 닭가함수가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개념이거든요. 그때 이 닭가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할 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복소수의 곱셈의 의미를 이 극형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복수 해석학에서는 특히나 이 극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좌표계가 되어버려요.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복소수 G에 대해서 G는 직교좌표로 쓰면 X 더하기 I, Y고요. 극좌표로 쓰면 R 배 2I 세타 승이에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R만큼 떨어져 있고 실수축으로 그 각도는 세타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거를 관계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는 관계를 당연히 알고 있고요. R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X가 0이 아니라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X가 0일 때는 세타는 뭐죠? 2분의 파이 더하기 K파이 꼴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를 제가 여러분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자, 요걸 써요. 세타는 아크탄젠트의 X분의 Y를 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만 돼요.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되어 있을 때. 탄젠트라는 함수는 원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전단사 함수가 아니에요.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떤 작업을 했어요? 범위를 제한을 해야지만 역함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범위를 요 범위로 제한해야지만 역함수가 만들어져요. 자, 그 얘기는 세타를 이렇게 쓸 수 있을 때는 범위가 어느 범위라는 뜻이에요? 요 범위일 때예요. 그런데 아까 봤지만 편각 세타는 어디 범위예요? 실수 전체. 주편각으로 바꾼다, 제한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예요. 범위가 택도 없이 모자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타는 아크탄젠트 x분의 y라고 하는 것은 여기 노란색 부분으로 칠한 이 부분에서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벗어나면 달라져요. 자, 이 하늘색 칠한 부분은 주편각이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 이하가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는 자, 주편각이 아크탄젠트 x분의 y 더하기 파이 꼴이 되어버려요. 이 녹색 부분에서는 주편각이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하고요. 주편각이 아크탄젠트 x분의 y 빼기 파이가 되어버려요. 상수 부분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이 허수축에서는 아예 쓰지도 못하죠. 요식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허수축에서 못 쓴다는 걸 빼고 나면 나머지 범위에서는 사실은 미분이 한 번만 들어가면 똑같아져요. 상수만큼 더한 꼴이거든요. 미분하면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자, 사실 분명히 이것은 제한된 범위에 쓸 수 있는 거지만 저걸 한번 미분하기 시작하는 범위라면 딱 하나, 허수축을 제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저것을 미분을 사용할 때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자, 이제 이 관계를 써야 된다고 그런다면 원칙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요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탄젠트 세타가 뭐다? x분의 y다. 자, 하지만 항상 강조한 임용시험은 여러분이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게 너무 귀찮고 어렵고 힘이 들면 과감하게 어떻게 풀어도 괜찮아요? 이걸 이용해 풀어도 괜찮아요. 이걸 이용해 풀었다고 해서 감점을 5점짜리 문제 감점을 3점씩이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모의고사반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주의만 해달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복소수의 극형식에 관련된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복소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자, 거리가 절대값이 똑같고요. 자, 각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2k 파이가 된다. 편각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자, 거리는 곱해주고 편각은 더하는 것이 된다. 자, 이렇게 극형식의 장점, 곱셈에 대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되어버리죠.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한 것의 편각은 각각의 편각을 더한 것 더하기 2k 파이 꼴. 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나눗셈한 것은 자, 거리는 나눠주고 편각은 빼주는 것. 나눈 것의 편각은 이렇게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복소수의 곱하기 나누기는 거리는 곱하거나 나눠주고요. 편각은 더하거나 빼주는 작업을 해준다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복소수의 곱셈을 우리가 위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직교좌표보다 뭐가 편해요? 극형식이 편해요. 곱하기는 거의 안 쓰고 더하기 빼기를 위주로 할 거예요. 그럼 뭐가 편하죠? 직교좌표가 편해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소수에서 계산을 할 때 XY 좌표로 계산을 할 것이냐 극형식으로 계산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거예요. 곱하기가 위주가 되면 극형식, 더하기가 위주가 되면 직교좌표. 이것 말고도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판단 기준을 잘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복소수의 곱셈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확정한 것이 드무부아의 정리예요. 복소수 G가 극형식으로 R배의 2i 세타상이 됐다면 G의 제곱은 편각은 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제곱. 편각은 몇 배? 2배. G의 3승은 거리는 3승, 편각은 3배. 자, 그래서 G의 n승은 거리는 n승, 편각은 n배. 이게 바로 드무부아의 정리라고 쓰는 거죠. 자, 요것을 극형식으로 풀어 쓴 게 요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G의 n승은 이거를 n승하는 거기 때문에 R의 n승 곱하기 편각은 n배 2i n 세타. 그거를 우리 R2의 극좌표 형식으로 고쳐주면 이렇게 고쳐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굉장히 미묘한 문제로 들어갑시다. 복소수의 n승근이라고 하는 걸 약속할 거예요. 우리가 해석학에서 루트 x에 해당되는 거예요. 루트 x는 2분의 1승이죠.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인데요. 복소수 g에 대해서 자, R의 2i 세타승이에요. 정수형에 대해서 g의 n승근, g의 n분의 1승을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 자, 거리는 n분의 1승을 해주면 되죠. 거리는 n분의 1승을 해주면 되고요. 각은 뭐 해주면 돼요?
역시 n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세타가 아니라 뭐지? 세타 더하기 2k파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n으로 나누기 전에 걸 봅시다. 세타나 세타 더하기 2k파이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이제 k 값에 따라서 값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 만들어져요. k가 0일 때부터 어디까지? n 빼기 1일 때까지 가고요. k가 n이 되면 그 다음에 돌아오죠.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n분의 세타 더하기 n분의 2k파이예요. 자, 이게 무엇이 아니죠? 2파이의 배수가 아니에요. 이게 2파이의 배수가 돼야 편각이 똑같은 거죠. 자, k가 0이면 0, k가 1이면 n분의 2파이. 그래서 어디까지? k가 n이 되는 순간 뭐가 돼요? 우리 2파이의 배수가 돼버리죠. n은 약분되니까 2파이의 배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k가 0부터 어디까지 돌아오기 전까지? n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다른 값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 이제 g의 n분의 1승이 될 수 있는 값은 정확히 몇 개예요? n개가 만들어진다. 실수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루트 2라고 쓰지, 루트 4라고 쓸 때 2라고 쓰지만 사실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몇 개 있죠? 2개.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 자, 분명히 우리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자,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되는 숫자 이 자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루트 4는 이 중에 뭐를 택하는 거죠? 이 하나만을 택해요. 이유는 뭘까요? 함수가 되게 만들고 싶으니까. 함수가 되게 만들려면 값을 하나로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함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버린 거죠? 음수를 다 버리고 뭐만 생각하자? 0 이상만 생각하자로 제한을 해버린 것이 루트 x라고 부르는 함수예요. 원래 2분의 1승이 될 수 있는 값이 2개인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2개인데 둘 중에 뭐를 버리자? 음수를 버리고 0 이상만 택해버리자. 그러면 함수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함수로 만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복수 해석학에서 마찬가지 g의 n분의 1승. 자, 무슨 뜻이에요? n승에서 뭐가 되는 숫자죠? n승에서 g가 되는 숫자는 총 몇 개가 만들어져요? n개가 만들어져요. 서로 다른 n개가 만들어지는데 자, 아직 우리 함수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맙시다. 잠시 보류해 두겠어요. n개가 만들어지고 일단 그 n개를 같이 가지고 갈 거예요. 자, 이 n개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g의 n분의 1승 n승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약속을 합시다. 자, R이 양의 실수예요. R의 n승근. 이거는 실해석학에서의 n분의 1승을 택했어요. 자, 이제 뭐 값이 하나로 결정된 거예요. 근데 R의 n분의 1승. 이거는 뭐로 쓸 거예요? 조금 전에 복수 해석학에 썼던 n분의 1승. 값이 몇 개예요? n개. 로 쓸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수업 시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R의 n분의 1승을 쓸 때는 n개의 값 중에 어느 하나라고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쓸 때는 뭐죠? 하나로 결정되어 버린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자, 표현을 이렇게 쓸 거예요. R의 n승근의 2의 i승의 n분의 2k파. 이거는 실수에서의 n분의 1승이니까 값이 하나 딱 결정되어 있는 값으로 우리 생각을 해버리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특히나 중요한 게 G 자리에 무엇이 들어갈 때가 중요하죠? 1. 1의 n승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n승에서 뭐가 되는 숫자? 1이 되는 숫자. 자, R이 뭐가 들어? R 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죠? 2의 i의 n분의 2파이승. 가장 대표적인 뭐죠? n승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n승하면 1이 되는 숫자예요. 이걸 zn이라고 쓴다면 이 zn이 생성하는 순환군이 대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zn의 k승들이 자, 전부 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n승하면 뭐가 되는 것들이에요? 1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 zn의 k승들이 곱셈에 대해서 순환군을 이루고 있고요. 저 순환군의 유수가 뭐가 되죠? n. 그래서 이 순환군의 원소들이 1의 n승근들이 되어버려요. 자, 그림을 그리면 복수의 그림을 그리면 정 n각형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 잘 그리시면 요거랑 요거는 뭐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개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 켤레복소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우리 문제풀이반에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zn의 기하학다항식을 n차 원분다항식이라고 부르고 대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만들어져요. 대수학 기본 이론 시간에는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대수학 문제풀이반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이 바로 이 원분다항식의 계산을 상당히 많이 다룰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우리는 함수를 약속하고 싶어요. g의 n분의 1승 함수로 만들고 싶어요. 자,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n개의 값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되죠. 그래야 함수가 돼요. 자, 실수해서 루트 x라는 걸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값이 2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한 거죠? 음수를 버려버리고 0 이상만 택해서 함수로 만들었어요. 자, 그 작업을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예요. 자, 할 수 있다면 n개의 함수값 중에서 어느 걸 택할 것인가? 어느 걸 택해야 우리 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나중에 우리가 해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작업을 복수 해석학에서는 안 한다요. 할 수는 있어요. 하면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뭔가 나쁜 일이 벌어져요. 나쁜 일이 벌어지는 작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요. 실수에서는 일어나지 않던 나쁜 일이 벌어져요. 자, 실수에서 루트 x를 정의할 때, 자, 이제 음수를 버려버리고 0 이상만 택해버리면 함수가 되고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복수 해석학에서 똑같은 작업을 했더니 나쁜 일이 벌어져요.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자, 그걸 하지 않고 복수 해석학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의 개념인가요? 닭가함수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닭가함수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어떤 게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간단히 봅시다. 여기 나온 얘기 이미 설명드렸던 거죠. 루트 x라고 하는 것은 의미 아닌 부분을 버려서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실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바로 연속성이에요. a가 0 이상으로 제한했을 때 우리는 x가 a로 갈 때 루트 x의 극한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루트 a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루트 x는 무슨 함수이다? 연속함수이다. 그런데 복수 해석학을 가서 똑같은 작업을 하면 이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만든 함수가 연속함수가 아니면 좋은 일이 아니죠. 연속함수가 되길 바란다고요. 우리 g의 n분의 1승은 연속함수가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실수랑 똑같은 작업을 했더니 불연속함수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실수랑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랑 똑같은 작업을 하지 않고 닭가함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학부 수준에서는 닭가함수로 해결을 하고요. 사실은 닭가함수로 해결하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면 리만 공면, 리만 서피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완벽히 해결이 되는데, 자,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학부 수준에서는 닭가함수라는 개념을 그냥 가지고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닭가함수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복수 해석학 시간에 보지 못하던 부분이에요. 자, 복소수를 다른 관점으로 쳐다볼 거예요. 자, 우리 환 2행 2열짜리 행렬의 집합. 자, 실수로 만들어진 2행 2열짜리 행렬의 집합은 환이죠. 더하기 곱하기를 갖고 있는 환이에요. 거기에 부분 집합을 만듭시다. 2행 2열짜리 행렬인데 a-b, ba로 이루어진 행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겠어요. 자, 또는 이렇게 모아도 괜찮아요. ab, ba, 동형이란 걸 알고 있죠? 자, 우린 이렇게 일단 생각하지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든 요 집합들이 뭐하고 동형이다? 복소수랑 동형인 체가 된다를 보일 거예요. 복소수를 이 행렬로 바라보면 편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답안지엔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복수 해석학을 공부할 때 이 행렬로 바라보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를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직관적으로 어떤 문제를 볼 때 아,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직관을 여러분한테 줄 수가 있어요. 답안지에 이걸 이용한 답안지를 쓸 필요는 없어요. 왜 채점하는 사람이 모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우린 쳐다볼 거고요. 또 하나는 역시 무엇이랑 관련돼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대수학이랑 관련지어서 복수 해석학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증명은 나중에 대수학 문제풀이반에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요집합에서 복수수로 보내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자, a-b ba를 어디로 보내요? a 더하기 bi로 보내는 함수를 주게 되면 이게 무엇인 걸 보이면 돼요? 환동형사상인 걸 보이면 돼요. 그럼 뭐랑 동형이죠? 복수수랑 동형이 된다. 그 증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려요. 자, 일단 아이디어를 봅시다. 우리 요 행렬을 봅시다. 0, -1, 1, 0이라는 행렬은 제곱하면 뭐가 돼버리죠? 빨리 제곱해보세요. -1, 0, 0, -1. 마이너스 배의 단위 행렬이 돼버려요. 자, 단위 행렬이 곱셈에 대해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위원 1의 역할을 하고 있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단위원이 되는 행렬.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i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0, 0이는 단위 행렬이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곱셈에 대한 단위원에 해당되는 행렬. 이 행렬은 i에 해당되는 행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쓴 이 행렬은 a의 -b, b의 a라는 행렬은 a배의 단위 행렬 더하기 b배의 이 행렬. 뭐에 해당돼요? a 더하기 bi에 해당되는 거겠죠. 직관적으로 당연히 복수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증명은 이 함수를 가지고 하겠지만 증명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a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i 꼴. 제곱해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고 나면 행렬의 연산과 복수수의 연산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a-b, ba의 전치 행렬이 뭐가 되죠? 요거. 이거는 아까 봤지만 어디에 해당되는, 이 함수를 그대로 씁시다. 어디에 해당돼요? a-bi. 행렬의 전치 행렬이 복수수로 가면 뭐예요? 켤레 복수수로 주는 것. 자, 행렬식을 해봅시다. 행렬식이 뭐가 되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에 해당돼요. 행렬식이 복수수의 절대값의 제곱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역행렬을 구해볼까요? 역행렬이 뭐가 만들어지죠? 이게 역행렬이죠? 대응되는 걸 써버리면 뭐가 만들어져요? a 더하기 bi의 역원. 그래서 자, 우리 이 행렬의 집합을 뭐로 볼 수 있어요? 복수수랑 똑같은 집합, 동형인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우리는 벌써 코시리만 방정식을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변수 해석하기 지식을 조금만 결합을 여기다가 해버리잖아요. 코시리만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는 복수함수 f는 복수수에서 복수수로 가는 함수예요. 자, fg는 u 더하기 i v꼴로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로 볼 수 있냐면 R2에서 R2로 가는 이변수 함수로 볼 수 있어요. fxy를 uxy, vxy. R2에서 어디로 보내죠? R2로 보내는 함수. 우리는 이건 동형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변수 함수 f가 R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함수값 더하기 한점함수값 더하기 야코비 행렬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게 다변수 해석학에서 나오는 미분 가능성의 결과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야코비 행렬을 미분계수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이 야코비 행렬이 존재해요. 자, 이건 무엇의 관점으로 봤을 때요? R2의 다변수 해석학으로 봤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복수함수로도 미분 가능하려면 이게 무엇이 돼야 돼요? f'g가 돼야 돼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복수수가 돼야 돼요. 이 야코비 행렬이 복수수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요거 두 개가 뭐가 돼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이거 두 개가 뭐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2행 2열짜리 행렬을 복수수로 보려면 이 두 개가 똑같고 이 두 개가 마이너스 관계를 갖고 있으면 복수수로 볼 수 있다. 자, f라고 하는 복수함수가 주어졌어요. f라는 복수함수가 복수수로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로도 미분 가능해야 돼요? R2에서 R2로 가는 함수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R2에서 R2로 가는 함수로 미분한 미분계수가 야코비 행렬이에요. 그런데 복수수로 미분 가능하려면 이게 복수 미분계수가 돼야 되죠? 이게 복수수가 돼야 돼요. 이 두 개가 똑같고 이 두 개가 마이너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죠? 써놓으면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시리만 방정식이에요. 우리 나중에 계산을 통해서 열심히 코시리만 방정식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계산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다변수 해석학의 지식 플러스 좀 전에 복수수를 뭐로 보는 관점? 행렬로 보는 관점을 딱 결합했더니 뭐가 만들어져요?
코시리만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행렬로 보는 관점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쳐다볼 때 어떤 문제 해결에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행렬로 보는 관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하고 모르는 분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 제 수업 시간에는 이 복소수를 행렬로 보는 관점, 복수함수의 미분계수를 행렬로 쳐다보는 관점을 나중에 추가로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다른 복수해석학 책에 거의 없어요. 뭐 있는 책이 한두 권 있고요. 다른 복수해석학 강의에서는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잘 익혀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자, 1.1절의 문제는요. 그래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뺐어요. 어떤 문제를 뺐냐면 단순한 연산에 대한 문제는 뺐어요. 여러분이 복수해석학 기본교재를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떤 것부터 문제가 있죠? 계산을 시키는 문제부터 더하기 곱하기 XY 좌표를 극형식으로 고치는 거, 극형식으로 XY 좌표를 고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다 뺐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실제로 계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뭔가 막힐 때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아직 임용시험이랑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를 풀어볼 때예요. 제 문제풀이반에서는 그런 단순한 계산 문제를 안 풀어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하고 아닌 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적분 계산이라든가 미분 계산을 할 때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부탁이에요. 꼭 풀어보시길 바라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복수해석학의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계산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복수해석학 문제를 풀 때 아유 귀찮다고 딱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 하기가 싫어요. 안 해봤으니까. 하면 또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한두 번 계산해서는 믿지 않아요. 3번 계산했을 때 계산 결과가 일치해야 계산을 믿어요. 자, 실제 시험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꼭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 계산이 빠져있는 그런 문제들도 자, 분명히 아까 제가 말했어요. 분명히 복수해석학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문제는 뭐라고요? 코시리만 방정식하고 코시적분 공식에 응용해서 나오는 게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1장에 나온 이런 문제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죠. 만약에 복수해석학에서 문제가 튀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쪽에 문제가 나온다면 코시리만 방정식이라든가 코시적분 공식만 공부한 사람들은 못 풀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1장에 있는 연습 문제를 여러분이 다 완벽히 풀 필요는 없지만 자, 그래도 어떻게 푸는지 관심은 갖고 있어두는 게 중요하고요. 몇 종류의 문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공부를 해둘 필요가 반드시 있는 부분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아요. 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부분 문제를 보면 못 푼다고요. 자, 그래서 1.1절에 문제가 좀 많아요. 40문제가 있거든요. 자, 여기는 우리 좀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물론 전부 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중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 섞여 있으니까 자, 이 문제들은 우리 아마 다음 금요일에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와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문제풀이 프린트를 드렸죠? 자, 중간중간에 제가 지워놨으니까 지웠지만 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